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이 유엔 헌장이 명시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 등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이에 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고 러시아에 협력 중인 북한, 이란에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 문제를 해결 우선순위로 꼽은 것과 대조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프라이스 대변인은 즉답 대신 북한을 포함한 이들 나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중요하며 이들 나라들이 일으키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But in some ways, all of these same issues are made of the same cloth. All of these challenges that we face, very different challenges that we face from the PRC, from Iran, from Russia, from the DPRK. In some ways, this all boils down to the rules-based order and the role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and allies and the rest of the world has played over the course of some 70 or 80 years now. To build a rules-based order.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는 미국이나 다른 파트너 국가가 독단적으로 쓴 것이 아니며 앞서 언급한 나라 모두가 서명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명문화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hether it's Russia's unprovoked brutal aggression against Ukraine, whether it is the PRC's attempts to change or undermine the status quo in the Taiwan Strait, whether it is Iran's provision of support to malign actors that in turn destabilize the Middle East, or whether it's the DPRK's nuclear weap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ll of these, in different ways, pose a challenge to the rules-based order. 이런 가운데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15일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과 중국, 이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But what I would say to all of those who are supporting Russia, you're going to end up with an albatross around your neck. The Ukrainians are going to deliver a strategic failure for Putin. And that's going to create a lot of problems for those who are supporting this unholy invasion going forward. 셔먼 부장관은 이어 중국이 전쟁 종식을 중재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러시아와 제한 없는 협력 관계에 전념하고 있고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며 북한은 러시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을 지원하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으로 동맹과의 정책 조율을 강조하면서 최근 미한일 3국 차관 회의 때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는 중국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정찰 풍선 문제로 취소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여건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일 3국 차관 회담 이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이 14일 워싱턴에서 만나 미한 동맹 70년의 지역적, 세계적 영향력에 주목하고 일본과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북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미한 동맹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하고 양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셔먼 부장관이 모리다 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처관과 만나 미일 동맹의 강력함을 논의하고 한국과의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으며 미일 파트너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창출하고 있는 많은 방법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가 미국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지하며 북한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헤일리 전 대사가 북한 정권에 희생된 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자신에게 힘을 주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샌디 원비어 씨가 15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열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2024년 대선 후보 경선 출정식 연단에 올랐습니다. 샌디 원비어 씨는 7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사는 그저 행복한 엄마였고 전 세계 가장 잔혹한 폭군 중 하나와 싸울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아들 오토가 여행을 하기 위해 찾아간 북한에서 끔찍한 북한 정권에 의해 억류됐고 다음에 목숨을 잃게 됐으며 그 일로 자신은 북한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My son Otto was invited to North Korea on an organized tour. He was taken hostage, tortured, and murdered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샌디 원비어 씨는 당시 북한에 억류된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지만 방법을 몰랐고 아들의 죽음 이후 정의를 원했지만 길을 헤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힘을 줬던 사람은 바로 헤일리 전 대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I came here to tell you how Nikki Haley changed my life. She taught us to be loud and fight back, to fight for justice, to fight for ourselves, and to fight for Otto. Fred and I made it our personal mission to seek justice for Otto. We've passed laws in Otto's name, seized North Korean assets, and helped close down illegal businesses run by the North Koreans.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Nikki's leadership and encouragement.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아들에 대한 그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열정은 자신을 고무시킨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토 원비어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유엔 주재 대사 시절 북한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이끌어왔습니다. 최근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도 대사의 임기가 끝날 무렵 한 세대 동안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에 대해 가혹하게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에 공화당에서 공식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2명입니다.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로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팀 스캇 상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압박하며 다뤄야 한다는 기본 입장으로 대선 후보 경선 내내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기업 로맘이 최근 한국 국방 관련 기업과 무기 협력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로맘사 공보팀은 15일 한국 방산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의 무기 관련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BOA에 서면 질의해 루마니아 지역 정세는 현재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국방 산업을 전략적 분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협약 체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로맘과 한화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투자 및 기술 이전의 결과로 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루마니아 방위 산업에 현실적인 관점을 제공한다면서 이번 양해각서는 루마니아 지상군 시스템과 화약 및 폭탄 생산을 위한 두 회사 간 협력을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대한항공회의소는 지난 9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영기업 로맘이 업무 협약을 맺고 K9 자주포와 장갑차 등 무기체계 공급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루마니아는 최근 국방비 예산을 늘리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협력해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가상자산 약 14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계좌를 동결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암호화폐 분석업체 엘립틱 엔터프라이즈는 14일 보고서를 통해 이날 바이낸스와 후오비 등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이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탈취 자금이 든 암호화폐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동결된 계좌에 들어있던 14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는 라자루스가 지난해 6월 블록체인 업체 하모니에서 탈취한 미화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중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엘립틱은 이 자금이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거래소에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거래소에 이를 알려 계좌를 즉시 정지해 자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립틱 측은 실시간으로 자금 세탁이 적발돼 북한 관련 도난 자금이 동결 조치됐다며 우리는 관련 업계의 일원으로 디지털 자산이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다시 발의됐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의원과 민주당의 시드니 캠나거 도부 의원은 14일 북한에 가족을 둔 재미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미국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즉각적인 인도주의 우선순위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미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측 이산가족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한국계 이산가족과 그들의 직계가족을 제외시키는 과정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적십자사 등 단체를 통해 제외할 가족을 찾도록 하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 향후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한국계 미국 시민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미셸 박스틸,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국계 의원들과 하원 중진인 아미베라, 브래드 셔먼 의원 등 14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